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금자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속꽃 아니야? 그것도 비단의 새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지? 아무튼 땡 잡았네. 그런데 속꽃 뒤편엔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웬 토끼야, 거참. 속꽃에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부잣집 마나님들이 입는 속꽃이라 그런가? 그렇게 금자는 속꽃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속꽃을 입고 잔 뒤 다음날 일어나니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내가 실수로 거꾸로 입었나? 앞쪽에 있으니 민망하니 다시 반대로 뒤집어 입어야겠다. 그리고 그날도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 그런데 다시 토끼가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금자는 토끼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야, 토끼 이 녀석아, 너 왜 자꾸 앞으로 오니? 그러자 토끼가 그야 배가 고프니 풀 뜯어 먹으러 앞으로 왔지.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금자는 그날 밤 중요한 볼일을 보고 자려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없어진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또 뭐야? 내가 귀신에 홀렸나? 그렇게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번엔 다시 토끼가 있는 게 아닌가. 금자는 다시 말을 걸어보는데 토끼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자 토끼가 대답하길 나 피곤해서 굴 속에서 자다 왔어. 하니 금자가 웃으며 어젯밤엔 앞동굴에는 중요한 손님이 들어와 있었으니 그럼 넌 뒷동굴에서 잤겠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곽첨지가 큰 돈이 생겨 장에 가기 위해 갈티제를 넘으려 산허리를 돌자 어떤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었다. 어흠, 어흠. 깜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다. 아니, 댁은 뉘신데 거기 그러고 있는 것이오?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게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채를 못 넘겠어.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안동장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엿 태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그렇게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의 팔짱을 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곽첨지는 주막에 들러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주전자도 비웠다. 내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볼일을 마친 곽첨지가 황소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살 돈이니 잘 맞고 계시오.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윗목 끝에 자신의 자리를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나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 침을 삼켰다. 방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기어들어왔다. 윗목은 추워서 못 자겠어. 탱탱한 젊은 여인이 곽첨지의 품에 안겼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늙은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결국 두 사람은 합체를 하였고 그것은 길고도 격렬했다. 결국 힘을 다 뺀 곽첨지는 골아 떨어졌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곽첨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예요? 내 늦잠을 잤소. 그나저나 어저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 마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는 벌써 가져갔어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제서야 곽첨지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여우 같은 년에게 당했구나. 당했소. 안방 마님이 아니었어? 사기꾼 년이요? 하니 곽첨지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 노름판에서 돈을 거진 다 날려서 그나마 다행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와 딸 하나가 살고 있었다. 딸은 나이가 이제 5살이었지만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부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없으니 이 틈에 우리 한번 재미 좀 보자고.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금방 끝내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자 그만 딸아이가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금 무엇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빠져나온 아빠의 그 물건을 딸이 보고 말았다. 다음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달려있던 게 뭐야? 엄마가 엉겁결에 그만. 그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꼴이라는 거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구간의 말이 양이 동하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는 까딱까딱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딸아이가 다급한 소리로 엄마를 불러 물었다. 엄마, 아빠의 꼬리가 왜 저기 말 다리 사이에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저건 왜 저렇게 큰 거야?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말은 덩치가 크니까 꼬리가 내 아빠의 꼬리보다 더 큰 것이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리 크면 내 무슨 한이 있겠니?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했다. 그치만 아빠의 꼬리는 우리 집 개꼬리보다도 더 작잖아. 어느 한 대감 집의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상 잘 차려내 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술과 여자를 몹시 탐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아니 의원날이 그게 무슨 말이오? 주색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이 의원은 아무래도 돌팔이 같은데 다른 영한 의원에게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의원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에 의원은 아내의 내심을 눈치채고는 네, 그러니까 그저 술만 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몇 첩 지어 드릴 테니 그걸 같이 먹으면 곧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운우의 정을 나눌 것을 청하는데 여보, 이제 약 처방도 받고 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여보, 내 병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진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여보, 더 용한 의원이 그저 술만 삼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옛말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부인 깍쟁이 명자는 곳간의 식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 셈을 하고 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쌀이 줄어드는 거야?
분명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데 쌀이 몇 되나 비어? 어떤 쥐 같은 놈이 내 곳간에 손을 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잡히기만 해봐라. 하나, 둘, 셋. 마님, 마님, 마님. 아니, 진짜 너 뭐야? 너 때문에 자꾸 더 헷갈리잖아. 내가 얼마까지 셌지? 그게 그러니까 마님 장작을 얼마나 패야 할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창고에 있는 거 다 패. 알겠어? 네 마님. 그리고 말이야,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알겠느냐? 네 마님, 알겠습니다요. 아, 저 돌쇠 녀석. 일은 잘하는데 머리가 영. 그리고 그날 밤 그래,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칠봉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고? 올해 성년입니다. 아이고, 곱다고 와. 요 이쁜 것.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일부터 너만 특별히 고깃국을 주겠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래, 일단 나를 살살 간지럼 태워보거라. 나를 웃게 하면 되는 것이다. 칠봉이는 수줍은 손놀림을 보이는데 그래, 부드럽게 천천히. 그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거기 밖에 웬 놈이냐? 네 마님, 저 돌쇠입니다. 아니, 네 놈이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저 장작 다 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럼 다 했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리 보고 있는 게냐? 마님이 중요한 일 할 땐 말 걸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요.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또 뭐? 아까부터 대감마님도 제 옆에 와 계십니다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옛날 어느 양반 집에 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무서워 매사에 조심조심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종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인 여종 사머리는 자태가 곱고 색을 밝혀 주인 양반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칠복이는 우둔하여 눈치가 없고 미련하였다. 어느 날 주인 양반이 여종과 뒷동산 숲속으로 가 그곳에서 그 짓을 몰래 벌이고 있었다. 무서운 마누라한테 걸리면 피똥 쌀지 모르니 이렇게 숲에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그런데 여종과 한창 그 짓을 벌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칠복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일이 탈로 날 것을 염려한 양반은 얼른 여종의 치마를 치켜 올려 그녀의 얼굴을 가리곤 칠복이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칠복이는 웃으며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복이가 슬그머니 주인 양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주인어른, 아까 소인이 얼른 피해 줬으니 제 눈치도 대단하지 않사옵니까? 이에 주인 양반이 말했다. 아무렴 기특하고 말고 칠복이 자네 영 미련한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만일 내가 재빨리 피해주지 않았다면 서로 얼마나 무안했겠는가. 그래서 소인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요. 기특해, 아주 기특해. 주인 양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칠복이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아내한테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낮에 주인어른이 뒷동산 숲속에서 어떤 여자랑 여차여차하고 계시지 뭔가. 그런데 내가 공연이 방해되는 건 아닌가 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주인어른께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시지 뭔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사모리가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건 엄연히 양반네들의 일이니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칠복이가 이러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염려 붙들어 매라고.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안방마님께만 살짝 말씀드렸네. 그리하여 그날 밤 주인 양반은 피똥을 쌌다고 한다.